글쓰기 노트를 펴놓는 순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은 평균 30분 이상이라고 합니다. 재능이 없나? 지능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서두 쓰기에 설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줄거리 요약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정보일 뿐입니다. AI가 모든 지식을 요약해주는 시대에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는 기술은 독서 감상문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줄거리만 나열하던 뻔한 패턴을 확 바꿔 나만의 관점이 담긴 사고력 독서 감상문을 만드는 서두 전략, 고통스러운 30분을 최소 1분 만에 확신으로 바꿔줄 실전 솔루션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글바시입니다. 혹시 아이가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옆에서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은 분명히 재미있게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글쓰기 노트를 펴놓는 순간 아이의 손은 멈춰버립니다.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첫 문장을 떼지 못해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은 평균 30분 이상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속은 타들어가시죠. 재능이 없나? 지능의 문제인가?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하는 방법, 즉 서두 쓰기의 설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트 앞에서 보내는 고통스러운 30분을 최소 1분 만에 확신으로 바꿔줄 서두 쓰기 비결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줄거리만 나열하던 뻔한 패턴을 확 바꿔 나만의 관점이 담긴 사고력 독서 감상문을 만드는 서두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제가 수천 건 이상의 첨삭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실패 패턴 1위가 있습니다. 바로 글의 도입부를 무조건 줄거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책을 읽었다.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다 식의 뻔한 서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줄거리 요약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정보일 뿐입니다. 줄거리는 포털 검색창에 제목만 쳐봐도 1초 만에 나오기 때문이죠. AI가 모든 지식을 요약해주는 시대에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는 기술은 독서 감상문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이 아이의 뇌라는 필터를 거쳐서 어떻게 나만의 언어로 재탄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독후감의 수준을 결정짓는 첫 관문인 서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책의 메시지를 아이만의 문장으로 정의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 책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책이다 라고 의미를 아이가 스스로 규정하는 순간 글의 품격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읽고 나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이가 펜만 돌리고 있을 때 부모님이 넌지시 이 질문을 던져주세요. 철수야, 만약 이 책을 하나도 모르는 친구가 너한테 이게 무슨 책이야? 라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말해줄래? 네, 이 질문은 아이의 생각을 평가받는 글쓰기 모드에서 아이 스스로 설명하는 모드로 전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친구와 영화 이야기를 할 때 그 영화 어때? 라고 물으면 줄거리만 주르륵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거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이야기였어 라든가 주인공의 용기가 대단하고 감동적으로 잘 그린 영화 같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대화의 언어를 글로 옮겨오게 하는 것이 30분의 고민을 끝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 글쓰기에 막힌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 드시나요?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을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바로 책 속에 숨겨진 1분 핵심 찾기인데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앞으로도 글바시만의 실전 글쓰기 교육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앞에서 작아지는 아이와 부모님 사이의 사소한 감정 다툼이 줄어들고 내 아이가 독서 감상문이라는 허들을 넘을 수 있습니다. 책 속에 숨겨진 1분 핵심 찾기란 질문 하나로도 아이가 당황한다면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할 책 목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편지라는 고전을 읽고 뻔한 서두 쓰기는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다로 끝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책의 목차를 펼쳐보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지 책 목차에는 공부법, 사람 대하는 법처럼 저자가 뽑아낸 핵심 키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목차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책의 전체적 흐름을 최소 1분 만에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 키워드들을 연결하면 더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책 목차를 활용하게 되면 뻔한 아이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정약용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더 깊이 있고 관점이 명확한 서두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목차가 없는 그림책이라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살펴보거나 주제에 어울리는 키워드들을 삼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이 기억하셔야 할 절대적 원칙이 있습니다. 목차 속에서 키워드를 확인했다면 글을 쓰기 직전에 반드시 책을 덮게 하셔야 합니다. 책을 펼쳐놓고 쓰는 건 글쓰기가 아니라 필기 내지 베끼기입니다. 목차를 확인한 뒤 1분이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덮은 상태에서 자기만의 언어로 출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생각하는 1분은 아이의 글쓰기와 생각의 근육을 동시에 단련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줄거리만 나열하는 뻔한 서두쓰기를 확 바꿔줄 실천 솔루션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독서 감상문은 줄거리 요약이 아닌 나만의 정의로 시작하라입니다. 줄거리는 1초 만에 검색되는 평범한 정보일 뿐이지만 스스로 책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순간 글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둘째, 막막할 땐 친구에게 설명하듯 질문 던져라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아이의 생각을 평가받는 글쓰기 모드에서 스스로 설명하는 모드로 전환해 주어서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됩니다. 셋째, 목차의 키워드들을 활용하되 쓸 때는 반드시 책을 덮어라입니다. 목차를 보고 베끼는 것은 단순한 필기에 불과하며 책을 덮고 자기만의 언어로 만들어보는 최소한의 1분이 아이의 글쓰기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방법은 뻔한 서두쓰기를 바꾸지만 독서 감상문 쓰기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글바시 채널을 통해 우리 아이의 생각 근육을 키워줄 실전 훈련법과 변화하는 글쓰기 교육 정보들을 꾸준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아이가 직접 말해본 책에 대한 정의 문장을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글쓰기를 바꾸는 시간 글바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